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네, 내년도 씀씀이를 바라며 경제부총리는 허리띠 졸라매자고 했습니다. 무려 6번이나 이 말을 했습니다. 639조 원,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올해 예산보다 적습니다. 살림살이 줄이기로 한 건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입니다. 덜 써서 나랏빚 느는 속도를 늦추자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물가와 금리, 환율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중소기업에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들을 위해 꼭 써야 할 돈까지 줄인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69살 안금숙 씨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3시간씩 경로당을 청소합니다. 한 달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지만 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줄이면 안 되지. 늘려야지 오히려 더. 안 그래요? 어느 자식이 매달 주겠어? 그걸 안 주잖아요. 내가 벌어서 써야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노인들이 주로 했던 청소나 쓰레기 줍기 같은 공공 일자리를 6만 개 정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업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가 3만 8천 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합쳐보면 전체 노인 일자리는 2만 개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한 단순 노무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노인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만드는 일자리 중 60%는 민간업체가 채용하는 건데 나이가 적을수록 유리해서 7, 80대는 채용문을 뚫기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일할 때도 없는데 다른 데는 더군다나 더 써주지도 않는데 나이 많다고 안 써주지. 소상공인들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금이 완전히 삭감된 걸 두고도 손님이 줄까 걱정합니다. 민간 주도의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벤처와 스타트업 업계를 위한 창업과 벤처 예산도 올해보다 6천억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로 보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줄어든 민생사업 예산을 최대한 다시 늘리겠다고 밝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자, 이 와중에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껑충 뛴 물가로 추석 차례 비용이 큰 부담인데 추석 지나고 찬바람 불면 전기, 가스, 지역 난방 요금이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준호 씨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고지서보다 40만 원가량 더 찍혔기 때문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전기요금 딱 고지서 볼 때마다 매번 깜짝깜짝 놀라죠. 매출이 아직도 이제 좀 회복세가 안 된 상황에 전기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지난달 진통 끝에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렸는데 10월에 4.9원 또 올려야 한다는 게 한국전력의 입장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3번째 인상. 올해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많게는 12%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줄인 여파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까지 뛰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한 7,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가스요금이 오르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도 10월부터 23.6%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공공요금의 인상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국내 에너지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85만 가구에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연간 18만 원으로 원래보다 40% 이상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 가을 공공요금이 또 오르는 만큼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도 늘려서 서민들이 받을 물가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내년에 직장인들은 처음으로 소득의 7%를 건보료로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이 빠듯하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같은 혜택을 줄이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지금은 소득의 6.99%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턴 7.09%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율이 소득의 7%를 처음 넘은 겁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약 1,500원 높아집니다. 올해 인상률 자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습니다. 물가 등으로 살림살이가 이미 팍팍한 만큼 더 많이 높였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대신 정부는 뇌와 뇌혈관 MRI 등을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보험료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만큼 나가는 돈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비판이 나옵니다.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의료 행위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통제할 것인가로 가야지 보장 항목 자체를 줄여버리면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에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8%에 그쳤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